신은숙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경비로 근무하던 사람이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근무하던 분이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하면서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요. 예. 그 글자 원문을 보면 이제 글자가 오타가 많은 걸로 봐서 이제 교육 수준은 높지 않고 이제 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5년 3개월 동안 약 900만 원 정도의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이 부분을 그 프라자 그 상가 건물의 사장한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예. 나는 모른다. 그다음에 사정은 빠져버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지인을 내세워서 네. 이 부분을 계속 나 모르쇠로 이제 일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동부에 이 부분을 접수를 하면서 녹취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니까지 게 뭔데 뭐 이런 폭언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면서 그게 너무 가슴에 맺히셨는지 내가 죽더라도 이 내 못 받은 수당은 꼭 받아달라라는 유서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관리소 왜 그러면 수당을 너무 당연히 줘야 되잖아. 일요 근무 수당인데 왜 안 준 거예요? 물론 그거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네. 저는 지난해 있었던 그저 압구정동 네. 뭐 그 아파트 그 분신 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면 그 연탄불 피워놓고 돌아가신 분 경우도 물론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 왜 그렇게 보면은 뭐랄까 우리 분노 조절을 갖다가 제대로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그분 스스로 보면 이렇게 몸에 선을 긋고 사실 900만 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과연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하고 바꿀 정도의 돈이겠습니까? 아까 또 보면은 뭐 얘기하니까 니까지 게 뭔데? 예. 그런 모욕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하국장도 기자 생활 처음부터 하시면서 아마 왜 상사들한테 니까지 게 먹게 하는 얘기 무지하게 들었을 거예요. 욕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여기 네. 그렇게 안 성장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너무 뭐랄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 네. 그 보면은 상가 관리사무소도 그래요. 네. 당연히 줘야 될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급여를 갖다 지불해야지. 그걸 왜 5년씩 묻고 안 주고 결국 이렇게 한 사람 죽음으로 뭡니까? 예. 이제 그게 목숨은 진짜 중한데 왜 900만 원 때문에 자살까지 선택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5년 동안 일했는데 900만 원 참 그러니까 휴일이 무려 이제 월급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휴일 수당만 못 받은 건데. 휴일 수당 못 예. 받아서 5년이면은 휴일만 해도 며칠입니까? 1년에 50일이니까. 예, 50여일이니까. 예. 5년이면 250일이 그러니까 넘잖아요. 250일을 휴일 수당이라는 것은 아마 휴일 근무를 갖다가 휴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갖다가 어떤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대고 아무래도 보면 이쪽 관리사무소 갑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갑의 입장에서 을 중에 을인 이런 어떻게 보면 경비원 이거 이분 과장이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른바 요즘 작년부터 나왔던 갑질 있잖아요. 예. 갑질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 전체가 조그마한 부분에도 분노를 갖다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황 의원님 말씀에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비 노동자 수가 약 25만 명에 이릅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실태를 보면요. 우선 입주자 대표들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런 네. 간접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저가 입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는 이 최저가의 모든 이 손해 감수를 소위 경비 노동자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느덧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존중,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 이 정과 사랑이 요즘에는 각박한 세태로 인하여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폭행을 하고요. 인간적인 모멸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대개가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젊은 시절에 소위 우리나라의 산업화, 어려웠던 시기를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60이 훨씬 넘은 뒤에 마지막 직장으로서 참 사실은 공공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에게 오는 우리의 지금 세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야간 순찰을 반드시 돌아라. 그런데 잠잘 시간인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반드시 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일 때라도
경비실에 불은 반드시 켜야 된다. 우리가 가축들에게도 사실은 잠을 잘 때는 불을 꺼르는 게 우리의 원래의 인지상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을질로서의 모멸감 그리고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900만 원이 우리 평상에 가진 분들에게는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이것이 수용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의 소위 정당한 분노를 해소해 줄 창구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데에 바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뭐냐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제가 늘상 이 프로에 나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고도 성장으로 오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예. 지금쯤은 우리 한국 사회가 뒤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 그리고 특히 양극화의 끝에 서 있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도만 않을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은 성찰과 새로운 어떤 그 시대적 제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원장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갑과 을의 자격 문제, 자질의 문제인데요. 갑은 사실은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원래 베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려의 리더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을의 자격도 있습니다. 갖춰야 될. 그게 바로 저는 인내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상당히 그래서 정말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으시겠지만 정말 그럴 때마다 죽는다면 대한민국에 누구 어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이제 아파트 상가 주인도 죽은 사람도 54세입니다. 예. 죽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나이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이 불쌍하지만 네. 정말 적어도 예. 5년 동안 자기가 휴일근무한 그 수당 예. 진짜 900만 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 이분한테는 5년 동안 일해도 겨우 9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우리 단독으로 입수한 아까 유서 나왔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 휴일 수당만은 꼭 받아달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지. 이거를 과연 자기의 목숨을 그런 좀 자기가 모욕적인 말을 한두 마디 들었다고 과연 자살했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아니죠. 봅니까?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분통이 터지죠. 900만 원 아니라 90만 원만 안 받아도 요즘에는 힘든 시기에 정말 화나고 분통이 터질 점인데 하물며 뭐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겠죠. 그러나 목숨을 끊는 것만은 우리 자제하라. 아마 대단히 죄송한데 정말 저 안타까운 사연인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아니, 목숨을 예. 끊는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900만 불행한 원이면 사회입니까? 5년에 900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 예,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큰 돈이죠.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물론 월급 받고 보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수당을 못 받았다. 분통이 누적됐다. 제가 그래서 아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통상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 갖고 뭐 흔한 일 아까 우리 최진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로 만약에 진짜 목숨을 끊는다면 이 보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저 중소 이른바 저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들 다 목숨 끊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네. 아니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이분의 죽음을 아무리 안타깝다 손치더라도 그건 그것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 왜냐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사람이 저희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이 현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누구나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그동안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간접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직접 고용 형태였고요. 그동안 퇴직한 회사 14명, 퇴직자, 그다음 경비 이런 분 7, 8명도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이분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못 전입자들 받았네. 다 못 받았고 이 유서에도 보면 그 몇 푼 안 주면서 자기는 100평 되는 집을 집수리할 때 한 번에 수천만 원씩도 쓰고 그다음에 돈 아하. 달라고 하면 앞에 대리인 내어서 본인 모습을 내보이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없었던 건 절망과 좌절이 결국 자살로 아니, 그러니까 이어진 죽고 싶겠네요.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다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는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죽지는 국민의 마십시오라는
호소인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아까운 이 고귀한 생명을 예.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 충분히 맞는 말. 예, 충분히 맞는 예. 두 분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존중돼야 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조금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호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경비 노동자의 약 32.5%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언어 정신적 폭력 경험을 한 경비원들이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국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슴 아픈 사연 하나만 말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전 괜찮으니까 그냥 합의할게요. 얼른 가서 일해야 됩니다. 73살 먹은 경비 노동자가 입주자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받아가지고 네. 보다 못한 주민이 고소를 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경찰서를 불려갔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억울한 사안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예. 나 이거 잘못하면 목 잘립니다. 너 좀 예. 빨리 가서 일해야 됩니다. 이런 이 서희 참 어둡고 슬픈 한 단편의 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목숨을 끊을 정도의 절망을 느낄 때는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 거셨지만은 자기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제도가 있다고 그런다면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제도조차 없고 이 얘기를 하면 오는 것은 폭행, 모멸감, 너 자른다. 하소연을 해도 자기의 그 하소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시스템이 구비가 되지 못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예. 이런 상황은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된다. 아까 이 저는 뭐 말씀을- 개선하자는 데는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 비근한이라서 지난해 있었던 압구정동 분신 예. 그때 결국은 그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문제 해결을 갖다가 당시 상급기관인 민노총에 가서 해결을 했죠. 해결하려 들었더니 오히려 보면 이쪽 입주자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그 부분은 막상 경비원들 인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좀 경비원들이 전혀 얘기할 곳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보면 민노총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아까 이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딱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황 의원님, 근데 그 동일 한마디만 사건에, 한마디만 그 얘기할게요. 동일 사건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저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것을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고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그건 제가 아까 왜냐하면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런 취지는 참고로 아니고. 캐도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자살을 한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전제하에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직장이라도 있는 가운데 그래도 월급을 받는 가운데 5년 동안 그 휴일 수당을 못 받은 것뿐이지 그 일조차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갖다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동일 사건에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내린 결정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100명의 전체 경비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전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또 민노총이 사과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난 민노총이 약자 권익보호에서 저는 적정한 조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왜 우리나라의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경비 아저씨나 혹은 그거 했을 때는 명절이 되면은 떡 좀 갖다 챙겨드려라. 어린 애들을 보면은 너 경비 아저씨 만나면 꼭 인사해야 돼. 각듯이 인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요즘에 과연 우리의 사회 세태가 그런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자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석 하나 변호사님. 잠깐만. 지금 이 경비원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지방노동청에 여러 번 호소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왜 문제가 노동청에 이렇게? 호소를 할 때 저희도 이제 근로자들을 이렇게 달아보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날은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요청을 했는지 그런 증거들에서 이 유서에도 나옵니다. 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취가 있다라는 녹취를 하고 네.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9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해고당하겠죠. 아하.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가장 무서운 거라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좋게 그냥 주세요 하다 결국은 자살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래도 제가 하나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편은 방송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중한 목숨만큼은 끊지 마십시오 네. 하고 방송하는 게 우리 종편의 당연하죠. 예. 그거를 누가 얘기하는 건 저는 이미 그 점은 이종혁 뭐 전적으로- 부원장님도 그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전적으로, 했습니다. 예. 자,